자, 현재 시장은 여전히 오버나잇 하기에 좋은 시장입니다. 현재 니케이와 나스닥이 계속 오르고 있지만 그만큼 쉬운 무지성 상승장이 아니라 장중에 매매를 한다 하더라도 대장주가 아닌 이상은 좀 까다로울 수가 있습니다. 곳곳에 지뢰밭에 오늘 반도체가 떼지어서 오르고 있지만 또 지뢰를 밟은 종목들은 가야 할 자리에서 못 가서 무너지거나 윗꼬리가 심하게 달리는 종목들도 심심치 않게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자, 지금 시장을 봤을 때 과연 앞으로 6월 시장과 하반기가 되었을 때 증시가 상승할지 하락할지를 생각해 보자면 당연히 그걸 맞추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저는 느낌이 좋습니다. 최근 힘든 하락장이 몇 주 이어지긴 했지만 그동안 광기로 오르는 종목들이 진정되는 아주 자연스러운 흐름이었고 그 중에 대장인 에코프로가 지금 추가 하락에 대한 가능성도 열려 있긴 하지만 이 에코프로를 분석한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진짜 최악으로 간다 하더라도 앞으로 증시에 좀 지속적인 영향을 줄 거라는 것을 생각을 해봤자 이제는 그렇게 크지도 지속적이지 않을 거라 생각을 하기에 2차 전지의 광기가 진정이 되고 반도체는 지금 얼마 전부터 주목을 받는 종목들이 나오긴 했지만 좀 본격적으로 첫 상승을 의미하는 상승이 나온 것은 오늘 삼성전자를 포함해서 제대로 된 첫 상승이 나온 종목들을 몇 개씩 찾아볼 수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반도체와 2차 전지가 적절히 반도체는 이제 첫 출발이라 긍정적인 생각과 2차 전지는 맞을 만큼 다 맞았다. 여기서 더 맞아봤자 그렇게 영향이 크지도 않을 것이고 지속되기가 어렵다고 생각이 들면서 이렇게 2차 전지와 반도체가 지수의 안정성을 잡아주고 또 AI와 로봇 같은 업종들 하다못해 지금 2차 전지가 다시 상승하는 시장이 찾아온다면 저는 하반기 시장을 좋은 가능성을 열어두고 좋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매매를 할 때마다 항상 최악의 상황부터 생각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얼마 벌까가 아니라 얼마 잃을까, 어디까지 방어를 할 수 있을까를 생각해 보라 했는데 이걸 지금 증시에 대입을 하자면 지금 코스닥의 위치가 만약에 2차전지 광기가 꺼지지 않은 상태, 만약에 지금 코스닥이 내려앉았는데 에코프로는 여전히 이 자리에 위치해 있고 그리고 삼성전자와 반도체는 첫 상승이 아니라 삼성전자가 저기 주가가 한 7만 원 중반대까지 가 있고 이런 상황이라면 저는 앞으로 시장을 좋게 보지는 못했을 것 같습니다. 이 증시의 위치와 상황, 어디까지 잃어야 될 거라는 것을 생각을 해본다면 자리와 상황이 나쁘지 않습니다. 지금 해외 증시는 예전처럼 우리나라 증시가 따로 논다 하더라도 최소한 폭락만 아니라면 신경 쓸 필요도 없고 게다가 지금 신용잔고를 보면은 최근에 사태 때문인지 그런지는 저도 잘 모르겠지만 저도 최근 주가 조작으로 인해서 이렇게 신용잔고가 직접 영향을 받는 시장은 처음 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이 신용잔고까지 많이 줄고 있는 상태라 제가 생각하는 이 요소들이 남들이 생각하는 상식적인 분석이 아니지만 그냥 제가 중요시하는 이 요소들을 전부 다 결합해 봤을 때는 증시가 쉽게 올라가는 것까지는 몰라도 최악의 상황에 폭락장이 오기에는 좀 힘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서 지금은 오버나잇 하기에는 좋은 시장입니다. 자, 그리고 저에게 어떤 종목을 오버나잇을 해야 되냐 질문을 해주신 분들이 몇 있는데 저는 그냥 대장주 딴 거 다 필요 없이 대장주를 괜찮은 자리에 들어가서 오버나잇을 합니다. 대신에 절대 내가 괜찮다 생각하는 자리에서 벗어난 고점에서는 따라가지 않기. 그것만 지키다 보면은 최소한 오버나잇으로 큰 돈을 잃지는 않습니다. 현재 시장은 하반기에 오래 가려면 또 중간도 없이 너무 가파르게 올라가는 것보다 하루 밀렸다가 다시 살아나고 밀렸다가 살아나고를 반복하면서 천천히 오래가는 시장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앞에 내용과 같이 말씀드리지 못한 내용이 있는데
그 여러 가지 요소들이 괜찮은 상태에서 당연히 기본적인 거래 대금이 있어야 됩니다. 지금 하루에 8, 9조 원 정도 코스닥 기준으로 나오고 있는데 이게 갑자기 눈에 띄게 줄어가지고 다시는 거래 대금이 이 8, 9조 원 정도를 찾아주지 못한다 싶으면 그때부터는 다시 생각을 해볼 수도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안정적인 거래 대금 수치는 이 8조 원대까지를 유지 못하더라도 최소 7조 원대. 앞에 숫자가 6까지 내려간 다음에 뭐 하루 이틀 정도는 내려갈 수 있겠지만 내려간다 하더라도 금세 7조 원, 8조 원대 거래 대금이 계속 꾸준히 나와준다면 시장은 언제라도 급등주에 목말라 있기 때문에 언제라도 반등이 나올 준비가 되었다고 해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오버나잇을 가장 많이 하는 종목은 당연히 자리가 좀 괜찮고 기본적인 거래 대금이 받쳐주는 종목이거나 아예 시장에서 1등으로 주목받는 종목들만 오버나잇을 합니다. 어제는 제가 아비코 전자라는 종목을 오버나잇을 하려다가 시간의 단일가에서 이탈이 되었는데 오늘 결과를 보니까 참 아쉬웠습니다. 시작하자마자 그냥 다이렉트로 신고가까지 올라가던데 위치 자체가 너무 쉬워가지고 시간에 다니까 별일 없으면 그냥 보유했다가 내일 빼먹자 생각을 했는데 시간에 단일가에서 너무 많이 밀어붙여가지고 이거는 제가 단일가에서 손절을 해버렸습니다. 어제 거래대금이 1000억 정도 나와서 원래는 1000억짜리는 잘 하진 않지만 그래도 위치와 어제 쌍끌이 수급이 너무 마음에 들었기 때문에 선택을 했는데 호가가 너무 얇게 밀리는 것을 보고 심적 압박을 받아가지고 털려버렸습니다. 저렇게 털린 채로 반도체 종목을 보유하지 않은 상태에서 오늘 초반에 반도체 종목들이 급등하는 것을 보고 벙쪄 있었는데 다행히 시장에서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제가 굳이 말을 안 해도 다들 예상하시겠지만 오늘 하루 종일 붙어있던 종목은 오늘 시장에서 1등주인 한미반도체입니다. 하루 종일 여러 번 거래를 했는데 중요한 자리가 딱 보더라도 그 전에 24,050원 이 자리를 VI를 통해서 돌파를 했기 때문에 자리 자체가 정말 쉬웠습니다. 제가 이런 종목을 생각하는 방식은 일단은 거래가 살아있으면 이게 갈 종목이 아니더라도 여러 번 이 자리를 테스트해주는 구간이 있을 텐데 진짜로 갈 종목에 강한 종목은 중요한 자리에서 망설이는 시간이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그래서 VI가 풀리자마자 그냥 계속 올라갔던 것이고 두 번째 VI까지 시세가 나왔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게 가짜 종목이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계속 여러 번 반복해서 벗어나지 못하고 잠깐 밀린다 하더라도 말씀드렸듯이 괜찮은 자리 근처에서는 손절할 기회가 몇 번씩 주어집니다. 가야 할 자리에서 가지 못한다는 것을 의심하게 된다면 탈출할 기회가 만들어지는데 제가 최근에 올려드린 영상에서 애경케미칼과 라운텍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었는데 불순물이 끼면서 가야 할 자리에서 시원하게 가지 못하고 함정이 많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둘 다 결과를 보면은 올라가봤자 윗꼬리 그리고 올라가지 못하고 하락. 진짜 강한 종목은 가야 할 자리에서는 확실하게 거리를 벌려주면서 올라가는 게 정상이고 올라가지 못한다면 몇 번의 반복에 실패의 반복을 통해서 본전의 손절할 준비를 하면 충분히 대응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최근에 삼성전자라든지 반도체를 따라가지 못하신 분들이 계실 텐데 가지고 있는 분들 말고 새로 진입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한 템포 쉬고 나서 결정을 하시면 됩니다. 지금 나스닥도 연속 양봉에 한 번쯤 쉬면은 적중할 수 있는 확률이 올라가지만 여기서 만약에 계속 올라간다면 그건 내가 아는 그림도 아니고 적중률이 고점에 물려서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좀 불순한 수급이 다시 단기적으로 나와야 될 수급이 지금 많이 들어온 상태이기 때문에 물론 예외적으로 최근에 엔터주는 쉬지 않고 매수가 들어오고 있긴 하지만 프로그램이 예외적으로 이렇게 쉬지 않고 매수하는 것은 뭐 어차피 터지긴 터지겠지만 제가 아는 매매는 아니기 때문에 지금 반도체를 매매하고 싶으시다면 아비코 전자 같은 종목도 이 불순물이 한 템포 나와줄 때
한 템포 뒤에 들어간다 생각을 하고 기다리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리 강한 종목이라 하더라도 프로그램이 이미 자리를 다 차지해서 제멋대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무작정 최고점에 들어가는 건 피하고 한 템포 시기를 기다려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